네, 요즘 시잼을 보면 말이죠. 앨범을 안 내요. 네, 당혹스럽겠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앨범 안 내면서 공연이나 피처링으로 깔짝 활동하시는데도 이 형님의 위치를 끌어내릴 래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잼이 어떻게 왜 천상계 포지션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유에 대해 떠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시잼은 한국에 없던 걸 했어요. 2010년대 후반 텐타시온, 릴핍, 리루지 등의 영향으로 이모랩이 힙합 트렌드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자 국내에서도 그를 따른 몇몇 아티스트들이 포착됐죠. 에버지, 홍버지, 스웨버 같은 이들이요. 이들은 록 사운드를 차용한 어둡고 몽환적인 프로덕션과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울한 가사를 적어내며 이모랩의 전형적 문법을 따라 자기 스타일을 확립했죠. 근데 이들보다 한 발 늦게 이모랩 대열에 합류한 시잼의 장르적 접근법은 동료의 래퍼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없던 걸 시도했죠. 영덕으로 대표되는 싱잉 멈블랩 방법론과 함께 리루지 특유의 귀염뽀짝하면서 우울한 이모 감성을 짬뽕한 다음 그걸 한국어 패치로다가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어법으로 재창조한 거예요. 음절 단위로 발음이 나뉘어지고 각 음절이 독립적으로 발음되는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처럼 매끄럽고 유려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시잼은 그런 한국어의 특성을 스스로 바꿨단 거죠. 시원깔롱한 발성을 살짝 죽인 채 음절을 뭉개고 흐리고 씹으면서 강세를 조정하고 음절 간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일정 부분 영어와 비슷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같은 방식을 통해 정교한 라임 설계와 여유로운 그루브를 형성했고요. 이는 곧 시잼의 한국어 라임을 어떻게 한 차원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이자 한국어 라임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시잼의 랩 보컬 방법론은 한국어 랩의 청각적 쾌감을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에서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랩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발표한 겐을 통해 시잼은 전부 다 무르익고 발전된 랩을 선보였단 거예요. 마치 자신이 현법 원탑임을 과시하듯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랩을 구사한 그는 간결한 라인과 가볍고 통통 튀는 플로우를 스무스하게 이어가며 이 분야 최고 권위자임을 마음껏 뽐냈죠. 발음을 자연스럽게 뭉개서 하는 유연한 라임 처리는 물론 노래 전체가 하나의 훅으로 구성된 것 같은 중독적인 플로우, 곡의 풍성함을 더하고 공간감을 확장하는 추임새 등등 시잼을 랩에 있어서 진보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잼에게 영향받은 키드밀리, 양홍원, 최근의 뱃사공까지 이들 모두 신에서 랩으로 한따까리 하는 분들이지만 시잼 이상의 강한 임팩트와 파급력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또 포커페이스 단일 트랙에 한해서는 홍대신의 많은 락스타 꿈나무들을 양산시키기도 했고요. 이처럼 데뷔 시즌부터 기관단총 마냥 쏘아붙이던 랩을 뱉던 래퍼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변화를 거쳐 유일무이한 플레이어가 된과 동시에 국힙 전반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한편으론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듯한 그의 용기의 말이죠. 다음은 시잼의 삶이 녹아든 가사예요. 한국 힙합씬에서 이 형님만큼 락스타로서의 삶의 양식을 드러낸 이가 있었냐 하면은 저는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락스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고 가자면 원래 락스타는 주로 록에서 큰 인기를 얻고 남들과 다른 개성 및 스타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시대를 대표하던 뮤지션들이 일컬었어요. 커트 코베인, 데이빗 보이, 존 레넌, 믹 제거 같은 형님들이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락스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록에만 한정되지 않고 강렬한 캐릭터성과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이들한테도 적용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종종 반항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중의 반항적 감정을 대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죠. 시잼도 그렇습니다. 여성 편력의 과시와 보약을 통한 쾌락에 기반한 소위 말해 꼴리는 대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과 아울러 남들과 다른 음악적 성취에 대한 우월감을 과시하며 락스타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죠. 요새는 뭐 킁 같은 앨범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게 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앨범이 나오지? 한국에서? 이거는 완전 그냥 모범적인 랩 앨범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잼이란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사나? 그러니까 진짜 락스타처럼 살아야 나올 것 같은 앨범이잖아요. 예를 들어 버버진트로서 막 이런 스타일도 하고 저런 스타일도 해봤지만 제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약간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할래도 따라할 수 없는. 근데 이런 시잼을 단순한 락스타 이상의 존재로 만드는 건 그의 종교적 신앙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율을 거스르는 락스타의 화려한 삶과 도덕적 기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 이 두 가지 측면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내적 갈등과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그의 모습이 단순히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인물로 그려지게 했어요. 그렇게 시잼의 원초적이면서 불완전한 캐릭터가 오히려 현실적인 인간으로 묘사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런 화려한 락스타로서의 삶에서 보통의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허탈한 감정도 가사에 감각적으로 담았는데요. 자유분방한 자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의 마찰, 그로 인해 느끼는 고립감과 자기 비판적 감정을 그냥 이렇게 대불었다리, 난 된 건가 왜 이렇게, 왜 날 껴주지 않나 인생 얘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불안, 갈망, 외로움 등의 복합적인 정서를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독백처럼 풀어냈죠.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그 자유가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이 지경까지 와버린 자신을 탓하면서요. 앨범 걔네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의 내용이 스스로를 향한 환멸로 전개된다는 점도 그런 이유에서일 거예요. 강에서 시즘이 느끼는 고립감과 허무함을 앨범의 초기 상태로 설정하고 그 감정에서 서사가 출발하지만 앨범의 마지막에 다다라서도 그런 불쾌한 감정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남아있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구킵의 시잼을 대체할 래퍼가 없는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다른 이들에겐 제이 키드먼, 이 형님이 없단 겁니다. 제이 키드먼은 빌 스택스와 함께한 5연작을 통해 장르 팬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프로듀서로 그의 프로듀싱 능력은 활동 초창기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 이 형님의 가장 큰 음악적 장점이라 하면은 함께 짝을 이룬 아티스트가 구상한 컨셉에 맞춰 그 기반이 되는 밑그림을 기가 막히게 깔아준단 거예요. 일례로 바스코 시절 빌 스택스와 함께 했을 땐 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공격적이면서 마초적인 비트로 시너지를 터뜨렸고, 빌 스택스로 이름을 바꾸고 낸 첫 작업물 비페에선 차분해진 랩에 맞춰 미니멀한 비트를 제공했죠. 근데 제이 키드먼은 이런 변화무쌍한 스타일의 비트를 제작했음에도 자기 본연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약간 이 형님의 음악은 음향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해야 할까요? 어둡고 묵직한 질감의 드럼 사운드와 그와 반대되는 가벼운 질감의 악기 소스가 위로 올려져서 동시에 연주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밸런스가 기가 막히단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한국 힙합 아버지 리바로미 난 래퍼 고진근은 가수지 All my shit like fish All my whips got fish All my clothes are rock fish. 자, 그리고 이제 빌 스택스에서 시잼으로 파트너를 교체한 그는 래퍼 맞춤형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똑같이 과시했습니다. 약물, 과용, 불안, 우울 등의 정서를 안고 있는 이모랩의 영역으로 들어선 시잼에 맞춰서 그에 걸맞은 A뿔급 프로덕션을 구축했죠. 미니멀한 구성으로 플레이어를 조명하는 세팅과 트랩, 록, 어쿠스틱,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 및 사운드를 적절히 버무리고 때려 박으면서 이모랩 특유의 어둡고 몽환적인 무드를 매력적으로 연출했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묵직함과 가벼운 악기들의 조합을 지리게 짜면서 정말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을 선보였고요. 그 이후에 발표한 겐에서도 마찬가지죠. 흥에서보다 더욱 전위적인 시잼의 태도와 맞물려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를 표방한 본작에서 제이 키드먼은 그런 시잼의 감정선을 제대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치 1MC 1프로듀서 체제로 작업하기로 약속한 듯 시잼의 랩과 함께 울려 퍼지는 그의 사운드는 시잼 못지않은 맹렬한 기운을 분출했죠. 특히 초반부에 배치된 트랙들에서 시잼의 보컬을 뚫고 나오는 위압감 있는 소리들은 화려함과 절제 사이를 오가며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비교적 다운된 무대의 트랙들에서도 이 형님은 특정 악기 소스를 절묘하게 배치해가지고 잔잔하면서도 울림 있는 사운드 디자인을 설계했는데 이게 또 시잼의 우울한 정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듣는 순간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이 키드먼은 구킵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대단한 프로듀서예요. 맞춤 제작에 특화된 장인 느낌으로다가요. 널 가져도 널 계속 떠올려
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시즘에 한국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랩을 선보이고 남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가사로 예술적으로 표현했으며 그런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보좌해줄 1티어 프로듀서를 곁에 뒀다는 점이 국힙에서 그를 대체할 자가 없는 이유들입니다. 뭐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카피캣들이 나타날 수 없을 만큼의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시잼이에요. 리얼 원앤올리 그 자체죠. 음악적 스타일과 성취가 뛰어난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불안전지대에서 자신을 탐구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잼. 부디 이런 형님이 앞으로 평탄한 삶 속에서 좋은 음악을 제발 자주 들고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향후 계획은 이제 좀 많이 활동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너무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무조건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좀 멋있게 해볼게요.